남자가 일어나서 그 지네를 때려요. 근데 그 여자가 순간 이렇게 그걸 굉장히 집중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그걸 잡는데 나중에 침대 부분이랑 또 오버랩 되잖아요. 바람핀 장면이랑 그 장면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 진의 사선으로 가다가 그만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 진의 입장이 오히려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감정이입을 했다면 오히려 진해는 작가가 아닐까. 진해나 도마뱀보다는 그 하인이 더 이 글을 아는데 힘이 됐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중간에 하인 얘기에서 나오잖아요. 뭐 저기 그 운전사로 또 1, 2구 2가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들은 그 예스 노밖에 없어. 주로 예스인데 그것도 대답이 없는 예스. 다시 물어볼 필요 없는 늘 뭐 했습니다. 마님이 아니 안 들어오셨네요. 옆집 아저씨도 안 들었다고 하네요. 궁금할 걸 얘기해 주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아프리카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여자나 그 카메라의 또 남편, 그다음 블랑코라는 사람 다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그걸 어렵게 느끼게 했어. 이 작품이 뭐냐면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그런 잔류 그런 것들이 여기 느껴질 때니까 뭐냐면 하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자기 삶을 살아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산다고 떠벌리는데 그거 느꼈어요. 그냥 지네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다 지네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특수 계급 대부자지가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작품이 리얼리즘 문학일 수 있다. 그게 나는 그 카프카 나 그 까메 이방인 그런 걸 보면 느낀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 뭐냐면 카프카의 변신을 보면 그 어느 갑충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갑충이 아닌 어머니나 아버지 주위의 사람들 다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갑충이 비정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갑충이 정상인 거야. 이 세상은 갑충인데 갑충이 아니라고 하면 비정상이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잘난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남편, 그 남편은 또 항상 자기 아내와 그 몸 아픈 아이를 걱정해. 한 번도 오질 않았어. 그리고 그리고 그 남자 카메라를 갖고 남자 저 카메라 사람들은 다 정상적이고 뭔가 애정을 갖고 있고 애정까지도 보잖아. 봤는데 가만 보면은 항상 시중들은 아프리카 하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뭐 유럽에서 온 편지를 보면서 편지 하나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 근데 선착장에 그걸 보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나르고 막 하면서 그들의 건강한 어떤 생동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이 민중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저도 느꼈는데요. 여기서 느낀 게 이 사람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고 뭐 가진 거 있고 남부러울 게 없는데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살아도 어쩐지 산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그냥 반복 그냥 그리고 저들은 그냥 또 소통이 없고 그냥 자기는 자기 삶 속에서 거의 텅 빈 머리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게 있으니까 텅 빈 머리가 있으면 맨 보는 게 이제 하얀색 각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러면서 저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슥슥슥 지나간 것들 또 여기 있는 다른 생각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이건 너무 리얼리즘이라고는 얘기 그것보다는 리얼리티하다. 심리적으로 실제 그것이 더 그 리얼리티한 것이지 뭐 이거 저 꾸며가지고 막 수식어 쓰고 형용사 쓰고 부사 쓰고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사장님 말씀처럼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절 이전 그리고 카프카가 살았던 그 시대 이 소설이 나오기 전까지 보면 소설이라는 거 자체가 유한계급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막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나 읽을 수 있는 거지 노동자들이 어떻게 소설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프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설과 문학에 대한 어떤 경멸과 함께 그 동경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상충되는 면에서 같이 쓴 거라면 이 사람은 좀 더 경멸이 앞서지 않았을까? 소설이라는 것, 유한계급만이 갖추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문화라는 것에 대해 약간 어떤 경멸적인 부분, 시선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재창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분에 실제로 다이렉트로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요, 사실 그거는 그 해석자의 어떤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쓴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근데 그거는 다 지금 얘기가 다 로브그리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정기-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해서 정기적인 얘기하는 거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해석을 하더라도 아니 서로 정기적인 객관적으로 해야 사실을 되고. 보면 그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얘는 정말 왕따였고 사회 부적응자였고 그랬어요? 예,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서 이런 글이 나왔는데 이런 걸 소설로 인정해준 프랑스의 문화적인 분위기 그 뭐냐? 왜 이걸 우리가 소설로 봐야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미국 대학을 다 들면서 강의하고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이 시도가 그냥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험이나 시도로 끝났으면 정말 좀 평가가 좀 그렇겠죠. 근데 그게 계속 미술계나 영화계나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 시 보면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이제 그 거기에 무슨 의미 부여나 상징이나 이거보다는 그 서사나 의미 부여나 이런 걸 다 뺀 그냥 온리 시선 자체로만, 그래서 어디 뭐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확장되어 왔나, 이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 거였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치는 거라면, 그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면 그냥 정말 부분이나 실험으로 끝났겠죠.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오히려 한정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동의, 다양하게 해석하는 동의들이 계속 확장되어 왔지 않았나,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예술은 어차피 광대의 몫이니까요.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안 했다고 해도 그쵸. 해석의 여지는 뭐 그럼요. 수박하니까요.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사후에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후에. 쉽게 말해 설득력이라든지 가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충분한 그나마 개연성이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뭐 여러분들 얘기는 저 또한 막 60페이지 읽다 다시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다시 읽었거든요. 두 번 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은 이것이 또 개연성을 찾잖아요. 사실 쉬운 소설은 아니에요. 저는 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의 어떤 그 몫이라고 보는 제가 거예요. 사실 좀 부족해요. 가만큼 아니, 짧은 그게 아니라- 건 얘기하겠지만 아니, 제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그게 아니라 반대의 예,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예.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 바깥에- 교육되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오히려 다양하게 읽는 훈련을 하지, 이게 작가의 의도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받거든요. 네 마음대로 이해해라 이거잖아요. 그 대신 논리를 갖춰라 이건데, 우리는 꼭 작가의 의도가 뭐냐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해가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막말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 어떤 여자를 막 따라갔어요. 거기서 개연성이고 뭐고 이보다 왜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쁘니까 꼴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놈의 개연성이 있냐 이거죠. 개연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쁘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냥 동했으니까, 그리고 친구하고 술 한잔 마시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나요? 그냥 꼴리니까, 그냥 비도 오니까, 그냥 아름다우니까.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아, 그건 제가 보기에는요, 소설사적으로 볼 때는 이 소설이 나올 무렵이, 우르만 계열의 소설이 나올 무렵이 유럽 사회가 소위 이제 그때 뭐 실존주의 뭐 해가지고 막 쫙 이제 그 당시엔 6.8혁명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적인 이런 거 뭐 그 당시가 아마 소비에트 그 스탈린 체제 뭐 이런 저기였겠죠. 그거에 대한 강력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하나의 그 문제제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좀 동의가 되고요. 아니, 저는 여기서 되게 상징적으로 봤던 부분요. 흑인이 노래하는 걸 듣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끝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게 마치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곡선이 있다가 끝나가는 것 같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죽음을 향해 간다지만 우리는 그 죽음 자체도
그냥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그 구절에서 되게 이 소설을 함축하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일정 부분에서 뭐 서로 간에 느끼는 부분은 뭐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도 다르고 뭐 우리 박사님이라든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혹시는 좀 더 다르신가? 어쨌든 간에 누보 로마 뭐 계열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뭐 뒤져봤어요. 이게 어떤 말인가 싶어갖고 인터넷 좀 뒤져봤거든요. 안티로만 해갖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반소설. 기존의 소설이라 하면은 어떤 그 흔한 말로 틀이 잡혀 있는데 이 질투라는 책은 전혀 어떤 뜻밖의 어떤 그 틀을 갖추고 있고 흔한 말로 내러티브가 색다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에서 뭐 누보 로망의 어떤 소설로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한데 다시 총론으로 넘어와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아저씨가 그래도 뭐 영화를 찍었어요. 만약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 영화를 찍는다면 저희 안티들이 숨어있는 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숨어있는 안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이 영화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찍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어떤 그로테스크한 뭐 독일식 어떤 표현주의 영화도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아방가르드도 아니고 뭐 이런 영화 만약에 이걸 영화 찍는다면은 근데 이 아저씨가 영화를 찍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이 작품으로 찍었어요? 영화 이 작품 봤어요. 아니었어요. 다른 영화 찍었는데 이 다른 영화가 찍었는데. 아니고 다른 이건 영화 영화화 안 찍었는데 했고 지난해 망드리드에서 하고 또 뭐 무슨 열차 해가지고 있었는데 레네 감독이 찍은 지난해 말의 행바드에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화사 안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이다. 그 안에 내러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이 되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을 하고 그것이 어떤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굉장한 텍스트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브그리에가 뭐 영화 작업한 걸 전 이제 영화 참 공부하면서 그 프랑스 문화원에 가서 그거 봤어요. 봤는데 그때 저기 경복궁 보고 있을 때 가서 봤는데 영화라고 할 수 없죠. 대신에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 그 시점 리얼리즘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1930년대 그래서 저는 그게 보기에 프랑스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도 영화 또는 뭐 문예에 있어서 그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 보는 방식도 사실은 뭐 드라마turg이고 드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인데 드라마에 집중하지 않고 드라마 바깥에서 드라마를 얘기한다는 아이러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소설을 하되 소설 바깥에서 소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개념상으로 약간 뭐 그럴 수 있는데 프랑스적인 그 언어와 그 문화에선 그게 가능한 그런 걸로 이야기되고 있고 홍상수 감독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시는 것 같고 그게 인간이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거기서 잠깐 왜냐면 프랑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가까운 쪽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그 1960, 70년대 우리나라에 김기영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네. 그분의 그 육식동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육식동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게 거의 그 어떤 리비도나 의식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그게 그 그냥 의식의 흐름보다는 좀 프로이드적인 면을 많이 따라갔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때 오히려 그게 이 작품들을 볼 때보다 훨씬 전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서도 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지만
참 이질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지나서 또 보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그 나이를 먹고서 보니까 오히려 저게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같은 이게 자꾸 너무 프랑스 문화니까 그쪽에서 시도한 거니까 그리고 뭐 소설 바깥에 있으니까 소설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50년이나 지난 어떤 거고 많은 부분으로 확장이 된 부분의 거기 때문에 이게 소설로 인정 안 하는 문화 어느 나라 쪽이든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방식인 거지. 아니, 저도 동감하는 게 우리가 너무 반소설이라는 단어에 집착할 그러니까요.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50년 전에 그게 딱 나왔을 때 반소설이라는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 뿐이지 모든 장르가 처음에는 반소설이었다가 나중에 점차 그냥 되는 거예요. 흡수되고 하나의 장르를 그래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베토벤 운명, 뭐 사악장 교향곡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는 같은 음악계 사람들도 저는 미친놈이다, 저 웃기는 놈이다 말이야, 또라이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에 와서 지금은 그냥 크래식이잖아요. 뭐예요? 예를 들어 아까 카프카 얘기도 나왔지만 카프카가 생전에는 카프카까지 갈 것도 이상을 보자고. 지난번에 우리 이상 공부했잖아요. 이상이 살아있을 때 그게 유명 작가였어요. 무슨 크게 뭐 요즘 같이 신경숙이다 뭐 이렇게 막 무슨 뭐 조정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저 뭐 신문에다 좀 연재다 잘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되겠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같은 문학상 중에서도 이상 문학상을 가장 좀 높이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동인문학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상은 아까 롤랑 바르트 작가의 죽음도 얘기했지만 저자의 죽음, 이상은 같지만 이상의 문학의 혼, 그것은 살아서 계속 이상으로부터 모든 작가들이 또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난 그러면 그게 문학인 거지.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상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도 좋고 그냥 있었나 보다 할 뿐이지 뭐 그거는 존경해야 되고 이게 존경이 아니라 문학적인 영향 그런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아유, 말 되게 중간에 끼어들기 되게 힘들어. 막 서로 얘기하고 싶어. 그냥 쌩쌩하시는 일단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으면은요.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뭐 이상이든 혹은 어떤 뭐 영화 유명한 감독이든지 간에 솔직한 제 느낌으로는 제가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안 와요. 그럼 솔직히 느낌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지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해놓고 좋다, 저게 명화다, 어쩌서 막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필이 안 와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느낌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흔한 말은 평론가들이 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난 솔직히 느낌이 안 와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내 느낌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서 어떤 내가 느낌적으로 다가섰냐 하는 문제는 근데 뭐 끊임없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예를 들어 잘 나간다는 무슨 잘 나간다는 영화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작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문제는 삘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뭐 삘이 없는 거를 그냥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꼭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같아요. 이게 자기 입맛대로만 해도 평생 하기에도 부족한데 이상이 자기는 별로예요. 남 흉내내는 거나 같아. 그러면 그거 되고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열심히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자기가 근데 이제 이게 이상의 작품에도 보면 당시의 서구 문학의 흔적들이 좀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삘 얘기했는데 한 둘, 셋, 네 분이 얘기했어요. 이 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삘 천재들이 얘기했는데.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천재인데 천재들은 서로 쓰레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을 서로 소통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취향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면 거기서 머물러야지 그거를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되면 사장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하니까 너도 이해해야 돼 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는 거고 나는 이해 못하니까 이거 별로야 라고 역시 강요할 필요 이해 없다는 가는 거죠. 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공유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건 되는 거죠. 안 가면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은 뭐 잘
뭐 드셔보셨겠지만 뒷상에 그 병기 사진 아시겠죠? 병기 한번 나와갖고 한번 그 유명해진 그 사진 그 사진이 한번 했는데 당시 보면 이게 뭐야 골 때리는 사진이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야 저것도 하나 예술 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질투라는 이 소설 우리 뭐 그 1인책 전적 뭐라고 그러나 전적 작가 시점인가 뭐라 그러나 이거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골 때리는 시점에 이 시점인가요? 어쨌든 골 때리는 시점에서 이 소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소설에 쓰는 독특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그 배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단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뭐 충분히 그냥 그러니 뭐 어떤 배우고자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뒷상 수준의 피카소 수준의 골 때리는 수준의 어떤 작품으로서 나 삘이 않아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예, 저가 그냥 대충 그냥 퉁쳐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김성호님 그 어떤 이상하게 뭐 어떤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안 읽었잖아요. 두 개만 얘기하세요. 네. 이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보고 아닌 걸 알았어요. 제 스타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 분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이거 딱 보면 나도 20페이지 읽다가 던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60페이지 읽었어요. 네. 가장 재밌게 보신 분이 이분 가장 재미없게 보신 분이 저분이신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너무 재밌게 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 이거 권하고 이게 많이 재밌었는데 이게 많이 재밌지 않나요?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도전할 수 그래서 도전할 책이 롤리타예요. 이거 다음 롤리타. 이상하네. 요거 롤리타 읽으면 롤리타 도전할 수 있어요. 예. 저한테 이걸 추천해 주신다면 저 방송도 나가잖아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한마디로 어떤 걸 보고 이게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이 점은 정말 싫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꼭 작가 같은 작가셨어요. 조동현님 그 늦게 와갖고 그래도 간간히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왜 저한테? 그래도 옆에도 계신데 되게 재밌게 보시. 두 분이 같이 쓰셨나? 그냥 그 여태까지 그 재미라는 게 자기가 익숙한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만 그것도 결국 지겨워지고 건태스러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익숙한 그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자기 습관들을 버리다 보면 새로운 재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비인칭 시점이고 카메라가 옮겨지는 시점인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자기만의 그 프레임으로 또 뭔가가 보여질 수 있고 재편집될 수 있고 재창조되는 세계를 또 스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재밌게 읽은 사람으로서 추천한다면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화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장면이 잘 그려져요. 재미없게 읽으신 분으로서 비추한다면 어떤 부분이 비추해요? 재미없다라고 해서 내가 대명사처럼 재미없게 읽은 사람 대명사처럼 내가 하면은 내가 좀 섭섭하죠. 내가 얘기 맞아 하고 내가 어떤 영화를 찍자면은 사실 영화 찍기가 되게 어려워요. 나는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힘들잖아요. 그 어떤 기본에도 흔한 말로 영화적인 소설적인 소설 그 어떤 그런 그 요소하고 좀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반대로 영화를 찍는다면 진짜 카메라를 딱 두고 다 하다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얼마나 재미없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질투라는 제목을 왜 붙였을까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소설가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소설 쓰고 제목 붙이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쉽게 얘기해서 있잖아요. 소설을 생각하지 말고 UCC 있잖아요. 대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럼요. UCC 대본인데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UCC 대본이에요. 내가 이제 질투에 대해서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면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써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생각한 거예요. 오마이갓 정답이다. 와. UCC 대본이에요. 아, 진짜 저도 이 우리도 할수 있다, 책을 UCC.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음 그건 뭘까요? 뭐 다른 것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게 현대까지 확장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건 뭐건. 근데 결국 다음 할 수 있는 문학이나 무슨 아니면 영화나의 그 단계는 결국은 그 게임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죠. 이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결국은 자기가 보게 되는 어떤 그 가상의 세계가 그렇죠. 실제 세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가장 극대화하시는 건 결국은 게임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아는 분이 이제 그 인간 관계의 그 소통에 대해서 UC를 찍어 달라는 거야. 소통에 대해서 대본을 써 달라는 거죠. 근데 소통 그러니까 있잖아요. 되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 그 생각이다. 이거 보면 1막, 2막, 3막이나 여러 가지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가 되게 상세하고 이게 카메라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게 읽기 쉬워요, 생각보다. 근데 좀 너무 이제 소설이라기보다 기술적이죠. 내가 대본 써보잖아요. 그러면 지분 들어가죠. 연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들어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밟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죽여볼까? 저렇게 해서 죽여볼까? 그러니까 지분이죠. 맞아.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집착이 강하다는 느낌이 어디서 드냐면 요즘 시나리오 작가들도 이렇게 못 쓰겠는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으니까. 디테일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넘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유시 쓰는데 교과서 쓴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정리를 어느 정도 좀.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되게 그냥 뭐 서로 뭐 편집감적인 뭐 진액에서부터 해갖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제가 질투인데 예. 질투를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영화까지 넘어가면은 뭐 너무 저는 길어질 것 같아요. 좀 다른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거 다 저는 동감하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투라는 제목이 마찬가지로 왜 질투를 넣었을까? 저는 정말 이게 아내에 대한 질투가 과연 이 사람이 진정 질투를 하는 건 어떨까? 어떤 삶이 아닐까? 그런 진정 정말 살아있는 삶. 어떤 사실 이 사람은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닐까? 근데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과연 질투의 대상이 누굴까? 단지 아내일까? 아니면은 그 너머의 어떤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잠깐.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고 질문 드렸던 건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물고기가 얘기하는 세계관은 플라톤의 그것하고 다를 게 없지 않을까. 네? 그까지 너무 힘들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게 결국은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세계를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책 뒤쪽에 보세요. 그 말이 맞으신 것 같아요. 설득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시선 문문예가 한 말인데 위에서 중간 정도. 세계는 의미 있는 것도 부조리한 것도 아니다. 세계는 단지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 이걸 이제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 불친절한데 그 불친절함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친절함일 수도 있어요. 자기 따라서 강요하지 않는. 독자들로 하여금 권한을 많이 주는. 제가 그 전에 안내의 글에다가 그런 말을 한번 썼는데 작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작가는 구조물이다. 작가의 글쓰기란. 그리고 구조물 안에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과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선배 마무리하시죠. 그 사음절로 이 글 읽고 나서 목마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목마르다. 왜 목마를 느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글을 읽으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아까 뭐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끝없는 집착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에 그런 것도 사랑이요, 그거? 그런 것도 일 수 있고 그리고 옆집 아저씨가 왜 저기 아내를 집적거려. 자기가 밥 먹을 때는 그냥 물건이고 옆집 아저씨면 사가사가 얘기하고 자기 10cm 그 손과 손이 10cm 그러면 그 교감 막 이런 거 아주 막 그리고 뭐 빛을 통해서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한 3장 그리고 뭐 무슨 이 뭐야 이 밭 그 무슨 바나나의 순이 21줄 사다리꼴 뭐 병점 뭐 변태 같아. 근데 그게 목마르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의 지형을 넓혀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난 다른 면에서도 목마른 거야. 어떤 목마르냐면 제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에 필요한 문학은 사실 이런 문학이 아니라 다시 사실주의 문학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주의라는 게 뭐냐면 뭐 알제리 전투 이 사람 알제리 할 때 선언했고 같이 싸웠다 그러더라고. 근데 알제리 63 일어날 때 그걸 그리기 위해서 영화도 만들고 막 나섰잖아. 깃발 들고. 근데 사람들이 막 요즘 흩어져.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건데 이런 글이 사실은 그런 것들에 어떤 힘을 주겠느냐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사실주의 문학이라는 것들은 그 7시 여기는 7시 이후에 저 차를 마시잖아요. 그 옆집 남자랑 7시 이후에 해 떨어졌고 나서 지루하루에 밤을 구워서 할머니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몽상에 빠지잖아. 근데 이야기를 듣고 절대 몽상에 빠질 수가 없어. 우리의 필요한 이야기는 우리 요즘의 문학이 다시 그 고전 왜 구전설화라 그래요. 옛 이야기 옛날에 끊임없이 이어졌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주는 어떤 씨앗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찾아내. 문학하는 사람들이 못 찾아내니까 이런 어떤 카메라 사진을 통한 방법 아니면 또 구조주의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이거 힘들다고 봐. 이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다시 정말 우리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이상시 공부하면서 이상이 쓴 편지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따뜻하게 썼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썼어. 근데 시는 그렇게 안 썼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써야 돼. 자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를 그렇게 쓰면 누이 오늘도 오빠 노릇 못해서 너는 엄마랑 얼마나 괴로웠니? 오빠가 변보지 못해서 형이 멀리 떠나갔구나. 이런 식의 편지를 쓴단 말이야. 그 어려운 시 쓴 사람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상처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상의 산문 정말 편지글 써야 되느냐? 나는 편지라고 봐요. 그런 글들을 다시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 글이 거기에 어떤 아까 플라톤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아르케 정말 그런 걸 원형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기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자 생각해요. 저는 약간 반론이 있는 게 예술이 저는 어떤 운동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술이 꼭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전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도 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도 또 동의하고 맞아요.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제가 힘들어하는 게 이거 중심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마치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달라 보이지만 반대점을 보여주면 그냥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재밌어하는 사람과 재미없어하는 사람과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수한 다른들의 뭐 어우러짐이라고나 할까. 다르다는 그런 것도 문학이 있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그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요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약간 그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야. 약간 나는 이런 음악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취향으로 얘기하면 딱 받아들여요. 정리를 뭐 반론도 있겠지만은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하고 옆에 걸도 같이 그렸어요. 예수 그릴 때 당시 사이코라고 이거 무슨 흔한 말로 작품이냐라고 바멜론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하나의 어떤 흔한 말로 예술 작품으로 승화돼갖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시점에서는 흔한 말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지금에서는 어떤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질투라는 소설은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골때리거든요. 여태까지 그런 소설도 없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소설이 없었으면 요즘 나오는 몽타주 기법도 안 나왔어요. 영화에서. 몽타주 기법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먼저 나왔어요. 몽타주 기법이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그게 1930 몇 년. 근데 요즘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안 나온다고. 초창기에 나왔죠. 근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영화적인 내가 더 잘났어. 오히려 그걸 얻었다고 이게 더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문학적으로 사용한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네, 하여튼 UCC 만들려고 그러면 딱 좋다. 오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디프리 많이 내라 그래. 마루빵도나 알랭 르브 그리에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진 내가 죽었어? 인터넷에서 돌아가셨어요. 언제 2008년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여기는 안 나오던데. 2008년도에 여기는 책이 그 전에 아니야. 나왔어. 죽은 걸 왜 내겠어요? 이게 죽은 걸. 2003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처음 이게 나왔을 때. 나는 책 나온 뒤에 돌아가셨어.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조사해서 2009 하겠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신문도 안 써. 관심도 없어. 안 썼구만. 여기에만 붙이면 돼. 내가 이 사진 구해갖고 찍은 거 내가 관심도 없나 그럼 봐. 몇 살 산 거야? 2008년도. 그걸 어떻게 알아? 가까이 살았어. 그걸 왜 물어봐? 22년도 22년 출생이가 08년도 죽었네. 14세. 대충 몇 년도야? 알아서 해봐. 80세인가? 아니다. 80세. 22년에 태어났잖아. 환갑 희수했을 거예요. 그 관심 없어. 오래 사셨어요. 80은 못 살았지. 78인가? 중간에 오래 사셨네요. 이 아저씨가 나 사실 뭐 이 아저씨가 얼마나 뭐 잘 나갔다는 건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문학 작품으로서 꾸준히 이렇게 뭐또 민음사에 막또 뒤에 거 보니까 쭉 있더라고. 100몇 권, 한 270권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하면 손가락 안에 드는 문학 세계 문학 작품으로서 있는데 문제는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으로 돼야 되지만 나는 삐리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뭐좀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까지야 그냥 필요 없으면 영어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네. 발로네. feel이 안 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필보다는 필이 더 예, 맞죠. 필이 오네요. 아예 안티가 스몰 안티가 또 있네. 다음 일정.